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합격한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처음이지 않을까. 저도 학점은행제로 들어온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적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오늘이 영상 촬영이 이제 2월 27일이어서 농협대가 그 어디죠? 일산 쪽에 있나요? 고양. 네네. 고양에 있어서 내일 모레 기숙사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와주셨어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하고 나서 농협대학교에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된 입니다. 그 농협대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농협대를 좀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저는 전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는 공학계열 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서 근데 대학을 재학하면서 특성에 정말 생각보다 많이 맞지 않았고 제가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자신이 없다고 느껴서 학교와 학과를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편입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을 준비를 안 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수능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학위를 만들어서 편입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년 2월부터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농협대가 거의 정시로 뽑거나 대졸자 전형으로 뽑는데 그 경쟁률이 진짜 좀 높은 편이거든요, 수능은. 그렇게 이제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막 취업이 100%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진짜 그런가? 일단 저도 입학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기존에 제가 알아본 거로는 일단 농협대학교는 정시로 전부 다 선발을 하는데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이라 해가지고 2년 이상 대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저는 그걸로 가게 된 건데 농협대학교를 제가 준비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학점을 3.0 이상 취득을 하고 졸업 요건에 자격증 4개를 취득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충족을 하게 된다면 지역 농협으로의 취업이 100%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어서 저는 그래서 농협대학교를 사실 준비했습니다.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에요? 4가지 분야에서 자기가 하나씩 선택하면 되는 건데 하나는 어학, 하나는 유통, 그리고 금융, 그리고 전산 이렇게 4가지 외용 테스트 쓸 수 없나? 외용 테스트를 못 쓰는데 그 네. 금융 경제 파트에서 네. 그 SMAT가 네. 돼가지고 정말요? 저는 기존에 일단 하나가 취득이 돼 있는 상태로 가는 거라 개꿀이네요. 네, SMAT 1급을 학점은행제 하면서 따놔서 그게 되더라고. 농협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학점은행제 하면서 SMAT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은 준비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총 기간은 준비를? 일단 농협대학교가 3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네. 전적대학교 성적, 논술, 면접 3가지를 봐요. 저는 먼저 전적대학교 학점을 만들려고 작년 2월부터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적대학교 학점을 만들었고 논술은 9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논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막연해가지고 저는 학원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농협대학교 논술은 인문 논술이라 농업하고 농협의 전반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경제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농민신문하고 경제신문을 좀 읽어서 시사상식 분야도 많이 알아야 돼서 공부할 게 조금 많아서 7월부터 많이들 준비를 시작하는데 저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9월부터 그리고 면접은 한 달 정도 먼저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논술을 불합격하면은 면접 기회가 주어지진 않지만 합격을 할 거라고 믿고 면접을 조금 일찍 준비를 시작했어요. 면접 비중도 낮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좀 일찍 시작했던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9월부터 12월 동안 거의 4개월 반 정도 했어요. 4개월 반. 1월 18일 1월 18일 면접 준비는 한 11월부터? 12월 말부터 12월 2월 1일에 면접이어서 1월 한 달 정도 준비. 그러면 어쨌든 농협대는 정시로 갈 수 있잖아요. 수능이랑 학점은행제 이 2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농협대학교 일반 전형을 보면은 일반 전형이 수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전형인데 경쟁률이 정말 높아요. 정말 높고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에서 논술을 통해서 가는 제가 간 이 전형보다 거의 2배 정도 경쟁률이 높고 수능의 입결이 정말 많이 높았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수능을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정도의 수능 성적을 받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고 논술을 통해서 입학하는 게 더 쉽고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연락 주신 분이 계셨는데 농협대를 이제 수능으로 할지 학점은행제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학교를 먼저 진학을 하긴 했어요. 근데 수능을 다시 볼 거였는데 학교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도 같이 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수능으로 택했거든요. 만약에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학점은행제랑 수능 2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처럼 대학교를 재학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을 하려면 정말 수능 성적이 애초에 농협대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저는 대학교를 재학하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SMAT를 또 미리 딸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수월하고 그리고 대학교랑 병행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수능에 비해서. 맞아요. 이것도 그때 알바하면서 준비했었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점은행제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좀 바쁘게 네, 이제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농협대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 농협대학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논술이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를 성실하게 일단 마무리를 다 짓고 나서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논술에 좀 전념을 하는 게 일단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병행할 때도 남는 시간이 조금은 여유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논술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논술이라는 게 단시간에 확 오르기가 어렵고 그리고 공부해야 할 일단 배경 지식도 정말 많고 그 배경 지식보다 선행돼야 될 게 글쓰기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시험을 준비를 기존에 해봤던 분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논술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그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1순위로 준비했던 대학이어서 다시 이제 3년을 다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어요? 일단 3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니어서 20대죠. 네, 졸업을 해도 사실 제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졸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이렉트 취업 코스를 밟는 네, 거니까. 일단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는 게 농협대 논술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논술도 경쟁률 자체가 한 8대1에서 10대1을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보다 논술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힘들었고 공부 시간도 한 4개월 가량은 하루에 6시간씩은 하루도 안 빼고 논술에만 썼던 것 같아요. 글 자체를 써본 적이 없어서 애초에 공학계열을 다녔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영 경제 분야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꽤 있었어요. 기존에 경제학과를 다녔던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공대나 다른 아예 타 분야에서 다니던 분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정도로. 근데 학점은행제를 이제 경영 전공으로 취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경영 전공으로 진행하면서 뭔가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SMAT 자격증.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네. 제가 매일경제 테스트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으로 경영하고 경제 분야를 공부해본 경험인데 그거로 기초를 공부해 놓으니까 그나마 처음에 농협대 논술 준비할 때 이해하는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엄청 꿀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논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다가 경제 파트의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매일경제 테스트 그 책. 책을 다시 봤어요. 오. 자격증을 이미 땄긴 하지만 그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엄청 도움이 돼요. 농협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알면은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 학생분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특이 케이스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한 대학교 학과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간호학과 이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요거를 또 농협대에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농협대 논술을 이제 막바지에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한다길래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되게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면은 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와 학과를 둘 다 바꾸고자 마음을 먹은 상태여서 그리고 수능이라는 선택지를 버리고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을 선택한 후에 학점은행제를 바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간호학과를 준비하면서 사실 타 대학을 준비하는 게 편입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일단 학점은행제로 학위가 생기고 나니까 사실 제가 노력만 하면은 일단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전문학사라는 학위가 취득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수능이 아닌 다른 평가를 보는 전형으로 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고르기가 좀 수월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면접은 안 어려웠어요? 농협대학교 면접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왜냐면 농협대학교는 면접실이 2개예요. 네. 3대3으로 2개인데 처음에는 인성방이고 두 번째는 적성방인데 사실 인성방은 면접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적성방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그 전공 관련된 지식,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혹시나 답변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면접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답변자여가지고 조금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협대에 이제 나오면 그 지역 농협이 어디 쪽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협에서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이랑 지역농협은행이랑 다른 점이 1금융권하고 2금융권 2차인데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하나씩 이제 예를 들면 송파농협이면 송파농협, 강동농협이면 강동농협 이런 식으로 앞에 지역명이 붙는 것들이 지역농협인데 그래서 보통은 거주지나 졸업한 출신 고등학교 지역으로 가기가 쉽다고 들었어요. 좋겠다 그러면. 네네네. 엄청 좋은데? 네네. 후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일반 대학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합격한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처음이지 않을까.
저도 학점은행제로 들어온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적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2년제 학위를 갖고 지원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맞아. 적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중이 높진 않지만 전적대학교 학점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학사학위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게 좋은 게 2년 수료, 3년 수료, 4년 수료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요. 근데 그 가산점이 조금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만약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2년제 학위를 땄음에도 또 재취업을 한 거면 엄청 잘 본 거네요. 아, 근데 그 학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한 20%? 20%. 마지막 2차까지 다 갔을 때 어. 최종에서 한 20% 정도 반영이 돼서 여기도 예비가 있어요? 예비는 있는데 보통은 농업대학교 하나만 보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처럼 여러 대학교를 고려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거의 올해도 한 2번까지인가? 엄청 돌았다고. 안 빠졌구나. 모집 인원이 한 50명인데 2번 빠진 거면 근데 작년에는 안 빠졌대. 작년에 안 빠졌어. 50명 그냥 그대로 최초한 거. 그래서 잘 안 빠집니다. 정말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합격을 해가지고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이제 농협대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학점은행제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학점은행제를 이왕 시작하신 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성실하게만 한다면 저처럼 막 자격증 몇 번 떨어지고 이런 그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서 열심히 하시고 학점은행제가 아닌 분들이더라도 논술 분야는 정말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판단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논술은 특히 몇 점이다라고 확실히 점수화돼서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은 결과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포기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막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옛날에 대화했던 그런 거를 막 보는데 매점 테스트 처음에 응시할 때 그때 안 가고 그때 뭐 때문에 아파서 안 갔었나? 그랬죠. 아파서 그때 그때 못 혹시 가고. 코로나인가 해가지고 네. 그때 맞아 못 가고 맞아요. SMAT도 되게 우여곡절 끝에 막 저가 마지막 기회에 붙어가지고 네, 맞아요. 떨어졌으면 올해 대학 지나기 어려운 상황. 네, 그때 일정 그때 접수 못 해가지고 되게 우여곡절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항상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말 만만하게 보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성실히 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도 농협대 그 찾아보긴 했고 희망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알아보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모르는 부분도 엄청 많았고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했을 때 되게 이득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학위는 됐어요? 학위? 출력했어요? 아, 네. 어. 출력했습니다. 출력해서 바로 제출했어요. 진짜요? 안 늦었어요? 아니, 그때 아침에 11시에 나와서 어. 5시까지인가 제출이라서